다음에 또 중국 개인소득세가 관련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납세 의무입니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납세 의무. 개인소득세법 실조례 제7조에 있습니다. 한중조세조약 제15조에 비슷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한 과세년도에 중국의 연속 또는 누계 거주 기간의 합계가 90일, 조세협정에 체결된 국가는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중국 내 원천소득은 중국의 고용주가 지급하고 해당 고용주의 중국 내 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면세한다. 중국 세법 내용이고요. 한국 세법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본사 직원이고요.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가족은 한국에 있고 저는 중국 현지법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제 생활비 쪽으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 가정에서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앞서 보신 내용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받는 500만 원에 대해서도 중국 내 원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 통상적으로 제 주소는 한국에 있겠죠. 물론 주소 판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파견 나왔으니까 가족도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 제 세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파견 나온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면 저는 중국에서 받는 월급 100만 원에 대해서만 중국에 세금을 내고요. 한국에서 받는 500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는 급여 500만 원은 중국 내 원천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특례 규정입니다. 중국 내에 전 주소가 없죠.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 6개월입니다.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중국에서 과세 안 하겠다. 곧 제가 중국에서 받은 100만 원만 중국에서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183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낸다 안 된다 말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 183일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고 왜 183일 미만이면 한국에서 받는 급여를 세금 안 내는가라는 부분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중조세조약에도 규정해서 면세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세법, 한국 세법도 마찬가지.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서 면세, 과세가 정해지는 겁니다. 중국의 고용주가 지급하고 해당 고용주의 중국 내 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 곧 중국에서 안 받고 한국에서 받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3일 넘어가면 다 내셔야 되시고 안 넘어가면 안 내고. 근데 주재원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중국에 오셔서 대개 1년 정도, 1년 이상 계시기 때문에 183일 안 넘으시는 분들은 주로 단기 출장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내용 한번 정리하시고요. 특례 규정이죠. 또 보시면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납세 의무.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6조, 한국소득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중국 내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의 중국 외 원천소득은 중국 내 원천소득은 과세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의 원천소득은 관할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비준을 받아야 되고요. 중국 내 회사, 기업, 기타 경제주족 또는 개인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개인은 6년째부터 중국의 원천소득 전부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183일 미만이면 중국 내에서 받는 급여만 세금 내시면 되고요. 5년이 넘어가 버리시면 중국 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전부 내셔야 됩니다. 제가 5년이 넘었고 중국에 사업활동하면서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를 한다거나 이랬다면 그 소득도 5년 넘어갔다라면 중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183일, 1년, 5년 기준 설명드렸고요.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중 한국인의 중국에서의 납세 의무입니다. 중국 내 원천소득은 당연히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자, 주재원의 경우 중국 근무의 대가로 한국에서 수령하는 급여가 있다면 이는 중국 내 원천소득으로 납세 의무 부담,
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개인소득세법 실수조례 제5조 제1호 앞에서 보신 내용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 면세됩니다. 개인소득세법 실수조례 제7조 어떤 내용이죠? 국내 원천소득 때문에 내야 되는데 183일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받은 급여만 세금 낸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중국의 원천소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중국 내 원천소득 말씀드렸고요. 중국 외 원천소득 보시면 중국 내의 주소는 없으나 중국 내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은 일정한 조건이 있죠. 비준을 받으셔야 되고 중국 내 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중국 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요.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개인은 전체를 다 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셨고요. 그러면 다 이렇게 정해진 과세 대상, 납세 의무의 범위 가지고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신고 부분입니다. 개인소득세법 실수조례 36조 있습니다. 급여 소득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렇습니다. 이제 매달 제가 월급을 지급받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달 원천 징수를 하고요. 다음해 초에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월하는 원천 징수를 예납적 원천 징수라고 하고요. 연말 정산을 통해서 다시 정산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급여에 대한 과세 제도고요.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달 급여 지불할 때 원천 징수를 합니다. 대신에 연말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매달 세금 원천금 내고 나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뭐 막말로 표현해드리면 더 냈어도 그만, 덜 냈어도 그만입니다. 연말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연간 소득이 12만 RMB 이상인 경우입니다. 원래는 매달 낸 세금 가지고 종료인데 연간 소득이 12만 RMB 이상인 경우, 편하게 환율 200원 적용하면 12만 RMB면 2,400만 원입니다. 자, 연봉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다시 한번 확정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 내에 또는 둘 이상의 장소에서 급여 임금을 취득하는 경우, 두 군데니까 다시 한번 신고하라라는 규정이 있고요. 세 번째, 중국 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네 번째,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타 규정한 경우 납세 신고 다시 한번 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재원분들이요, 파견자분들 보겠습니다. 해당이 되나 안 되는가. 자, 한국 본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연봉이 대개 2,400만 원 다 넘습니다. 이 12만 RMB는 이거죠. 중국에서 받는 거, 한국에서 받는 거 합해서 따지는 거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2,400 넘어져서 가에 해당되셔서 한 번 더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요. 다에도 걸리시겠죠, 다. 중국 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에도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또 신고하셔야 되시고, 라에도 걸리십니다.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가나 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중 한국인 주재원분들은 다시 한번 연 기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납세 신고는 연간 소득이 12만 RMB 이상인 납세 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월 말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소득 신고 마냥 다시 한번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매년 초에 관할 세무국에서 방법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중 한국인의 중국 소득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중 한국인의 한국에서의 세금, 소득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본사 직원이고 중국에 파견 나갔다 그러면 저는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한국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이요. 퇴직, 양도, 살림소득은 다 아실 거고요. 종합소득 그냥 간편히 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중국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종합소득, 그래서 종합소득 안에 들어가 있는 2배 부사 금기,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중국은 그런 게 없고요. 아주 종태양산 4가지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한국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앞서 보셨던 중국과 비슷한 체제로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소득세법 규정이죠.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중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무제한 납세 의무,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전체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거주자가 아닌 분들은 비거주자분들은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중국과 동일합니다. 저를 예를 들었으니까 저는 한국 내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번 돈, 소득, 또 중국에서 번 돈, 다 한국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중 한국인의 이제 아까 중국 보셨으니까 한국 납세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한국인, 중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원칙적으로 한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중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도 한국의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연하죠. 중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중국의 납세 의무 부담하시는 건 아까 보셨고, 다시 중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한국의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국에도 합산 신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받은 급여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받은 급여 합산해서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상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서 100만 원 받고 한국에서 월급 500만 원 받는다라면 이 600만 원 전부를 중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낸 이유는 한국 입장이나 중국 입장이나 이 600만 원은 전부가 중국 내 원천소득입니다. 중국 세금 내고 다시 가지고 오셔서 한국에서 다른 소득이 있다라면 제가 한국에서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합산 신고. 이때 한국 세법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 일정액 비과세, 외국 납부세 공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 중국 세금 다 냈는데 또 한국에 와서 또 세금 내라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 내고 세금이 막 증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따져보면 증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만 한번 더 하시면 되시고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국에서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클 경우요. 중국에서 월 1,0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한국에서 뭐 100만 원 정도 받으신다. 이런 좀 상황은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많기 때문에 합산 신고만 하시면 문제고 내야 될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해외 근로소득 일정액 비과세라는 내용은 우리 세법상 해외에서 일을 하고 받은 돈은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중국에서 받으신 급여 1,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1,200만 원 빠지고요.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하실 때 중국에서 낸 세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1,200만 원 빠지고요. 가에 의해서 또 중국에 낸 세금 외국 납부세 공제로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내야 되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하시면 불이행 시 추징, 내야 될 세금 있는 경우 전액 추징을 당하시고요. 무신고 가산세라는 거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산출세액의 20%.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중국법, 한국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칙은 전부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국세청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외국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신고하신 분들 대상으로 많이 과세,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재원의 한중 개인소득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